Your 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ing. 어서 오세요. 오늘도 건강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입니다. 찜통이에요, 찜통.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도 아주 그냥 1분, 아니야, 1초만 밖에 서 있어도 막 화끈하게 익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의 찜통 더위에도 건강 브런치는 계속됩니다. 첫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아이유의 있잖아. 네, 아이유의 신나는 락 버전 있잖아 듣고 오셨습니다. 더워도 이런 노래에 흥은 못 참아요. 전 이런 노래로 약간 더위를 이겨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막 소리 빵빵 지르는 노래 들으면 대리만족도 좀 되고 길 가다가 이렇게 부를 순 없잖아요.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이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귀가 듣는 걸로 좀 만족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노래 들으면 좀 힘이 나시나요? 아, 근데 이렇게 진짜 너무 더운 이런 날씨?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아니, 저번 주까지는 분명 엄청 습한 어항 같은 뭐 그런 날씨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습기 싹 가시고요. 그냥 그 자리를 더위가 온전히 차지를 했습니다. 더위가 이겼어요.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물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요런 날씨에 바깥에 특히나 더 오래 다니시는 분들, 돌아다니시는 분들, 진짜 물 많이 드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실내에 있는 시간이 꽤 있어서, 잠깐만 좀 참고, 잠깐만 좀 더위에 약간 겁먹어주고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이제 더위를 밖에서 계속 버티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 진짜 휴식도 잘 취해 주셔야 되고, 물도 정말 많이 드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온열 질환, 아, 진짜 무섭거든요. 요즘 기사가 막 속출하고 있어요. 온열 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잠깐 밖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하지만 특히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더위를 완전 직통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이 온열 질환, 이 더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만큼 심각하니까 그만큼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말 그 문제로 와 병원에 계셔야 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이 여름, 이 더운, 이 무더운 더위에 한번 잘 버텨내 봅시다. 네. 어쨌든 또 이 여름이니만큼 여름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이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이 첫 번째 코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Y에서 가장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번 주에는 우리 장마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마철에 이래서 무기력하답니다. 요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거의 연장선으로 여름마다 좀 피곤함을 느끼신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름이 돼서 이렇게 너무 더위가 지속이 되고 특히나 내가 더위에 좀 취약하다, 열에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입맛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뭔가 활동하는데도 힘들고 요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겨울 사람이어가지고 막 여름에는 특히나 더 힘이 든다. 막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여름마다 유독 피곤한 이유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더워서 그렇겠지. 이게 지금 더위가 장난이 아니어서 다들 그러는 거야. 요렇게 넘기시려면은 안 돼요.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여름철 피로는요, 정말 단순히 이 온도, 기온, 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의 부담이 생각보다 여러 방면으로 많이 온다고 해요. 수분 부족,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 자외선, 냉방병까지 정말 많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 몸에 부담을 주는 여름철입니다. 저번 주에도 장마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요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같은 이유지만 어쨌든 여름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총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 많이 드셔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물만 주구장창 마신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게 뭐 때문에 빠져나가죠? 바로 땀을 정말 많이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거는요.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과일이나 채소처럼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수분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이 좀 마르다 했을 때 갈증을 느껴서 물을 드셔주시는 것보다 내가 목이 마른데 라는 감정을 느끼기 전에 그 전에 물을 좀 섭취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혹은 전해질 가득한 뭐 물이나 영양 그런 포들 이제 우리 가루 타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이온 음료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섭취를 해주셔가지고 물 그냥 정말 단순히 물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게 포인트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면 부족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면요. 다음날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거듭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지만요. 실내 온도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사실 근데 스마트폰을 주무시기 전에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사실 잠들기 전에 보는 스마트폰이 가장 또 큰 여유이자 행복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우리의 수면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저도 자기 전에 보는 스마트폰, 보는 막 너튜브 영상 너무 행복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먹방을 보면 그렇게 제 거의 수면 유도제처럼 먹방을 보면서 잠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먹방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핸드폰 혹은 이런 아이패드 화면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줄여야지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수면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약간 찔려요. 자기 전 스마트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여름철에 우리 피로가 누적되면은 평소 다른 날씨보다 훨씬 더 누적이 되는 그 느낌이 강하니까 우리의 수면의 질을 위해서 잠들기 전 이런 화면, 기계 화면 보는 걸 좀 줄여보도록 해요, 우리. 사실 누우면 한 5분 안에 바로 잘 수 있을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그놈의 습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때문에 이 핸드폰을 자기 전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보상 심리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일하고 막 바쁘고 집안일하고 밥 먹고 막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못 봤던 스마트폰 잠들기 전에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 아니야? 하면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보상 심리도 더해진 것 같은데 한번 우리의 수면의 보상을 위해서 한번 오늘부터라도 자기 전에 꼭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 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아니면 노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이제 내가 화면을 보지는 않지만 귀로 어쨌든 편안한 그런 감각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는 노래를 들으면서 잤거든요. 노래 한 15분 타이머 알람 맞춰놓고 15분 타이머 맞춰놓고 그냥 스르륵 잠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잠들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청각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는 저 잘 실천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 두고 주무셔 보는 거 어떠실까요? 저랑 함께 좀 해보셔요. 네. 어쨌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것보다 진짜 한 5분 아니야 저기다 두고 나는 침대에 가야지 하고 침대에 딱 누워서 생각보다 바로 잠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좀 멀리 해보셔라. 숙면을 위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회복력이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번 느껴보시면, 진짜 스마트폰 멀리 하는 게 생각보다 좋네? 생각하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멀리하고 자기 전에 보지 않고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껴보시면. 한번 오늘 밤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외선을 가볍게 보지 말아라입니다. 강한 자외선 진짜 뜨거워요, 요즘. 그쵸? 아,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뜨거웠나 싶을 정도로 지금 동남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강한 자외선을 위해서 우리 얼굴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반팔을 입는다, 반바지를 입는다 하면은 이 몸에도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살이 타는 건 둘째 치고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피로감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 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바르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함께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나 야외에서 운동을 하신다, 혹은 야외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간다 하실 때는 조금 이른 시간, 혹은 살짝 해가 질랑말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활용해 주시는 게 우리의 피로도, 건강, 그리고 이 햇빛으로부터의 우리 피부 손상을 좀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요, 덥다고 운동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찔리시는 분들 방금 계셨죠?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지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약간 찔렸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더위 때문은 둘째치고 너무 지금 일정이 바쁘고 빡빡해가지고 진짜 쥐어 짜내도 운동할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아, 저희 이제 저희 건강 브런치를 오랫동안 좀 청취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도 에너지를 운동으로 좀 얻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피로해도 운동 또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피로도가 싹 가시고요. 엔돌핀이 막 솟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로 시간이 안 나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지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몸소 느꼈답니다. 제가 몸소 느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더위에 너무 지쳐가지고 나 진짜 에너지 바닥이야, 나 지금 절대 운동 못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 헬스장이나 혹은 집에서 홈트 이런 거 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좀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는 거, 가볍게 러닝하는 거, 자전거 타기, 수영, 요런 정도의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수분, 특히나 이런 운동 전후에는요, 수분 섭취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사실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방금 게 4번째였고요. 5번째는요, 냉방병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이 냉방병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오래 쐬시면요, 두통, 근육통, 그리고 소화 불량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는요, 사실 5에서 7도 정도 차이 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실내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쐬야 된다, 나 혼자만 일하는 공간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 얇은 겉옷 항상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내가 냉방 환경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중간에 약간씩 스트레칭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혈액순환 시켜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돼 있는 몸을 살짝씩 깨워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온도가 낮은 상태로 실내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우리 몸 혈액순환 안 될 게 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뻐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간중간 좀 이 정체되어 있는 몸도 풀어주고 한 번씩 기지개도 펴주시고 하면서 자세 정렬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몸을 굳지 않게 하는 정말 중요하고 하지만 너무 사소한 그런 습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건강은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사소한 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도 생각하고 계신 걸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아마 찔리셨을 거예요. 오늘 찔리는 부분들이 많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잘하지 못했던 것들일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물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물만 마시는 거 아닙니다. 전해질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요런 전해질은요, 뭐 이온 음료에도 있겠지만 그냥 과일, 채소 요런 음식으로도 섭취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가일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계속해서 꾸준하게 마셔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 우리 수면 부족 너무 큰 피로로 다가오지 않도록 실내 온도 쾌적하게 유지를 해주시고 잠들기 전에 기기 화면 보는 거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이 여름철 강한 자외선 우리가 피할 수 없으니까 막아야겠죠.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도 함께 착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자외선 너무 강한 시기니까 움직이실 거면 이왕이면 그 전후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 가볍게라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체력 회복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냉방병. 우리 에어컨을 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쵸? 내가 그냥 원치 않아도 실내 들어가면은 다 에어컨, 바람, 팡팡 나오고 하잖아요. 요럴 때 우리가 정말 쉽게 걸릴 수 있는 냉방병. 이거 진짜 가벼운 친구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앉아 계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기지개 한 번씩 켜주시고 그리고 움직임 이렇게 한 번씩 걸어주시고 무릎도 한 번 쭉 펴주시고 하시는 게 몸을 굳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렇게까지 오늘 한번 첫 번째 코너 마무리 해봤고요. 노래 몇 곡 듣고 올게요. 볼사가 부릅니다.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웠던 나의 지난 추억 버리게 우후 다시 찾아온 해변에서 셔츠를 입은 그댈 만나도 나의 인생이 달라졌어 한여름의 sunset 석양빛이 황홀한 도시의 거리 뜨거운 태양에 검게 흘린 그대를 사귀고 싶어 짧은 머리 눈이 부신 그
새겨진 발자국 삐뚤빼뚤 그려낸 약속이 시간이란 파도에 지워졌지만 우리 웃음만은 선명하게 남아 넌 내게 여름이었다 찬란하게 빛난 청춘이었다 뜨겁고 짧았던 그 기억들이 내 삶의 눈부신 한 컷이 되었다 Summer night stars dancing bright 시간이 멈춘 듯한 여름날 연락처 A celestial symphony 여름의 끝자락에서 그 시절 우리 떠올려본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넌 내게 여름이었다 찬란하게 빛난 청춘이었다 뜨겁고 짧았던 그 기억들이 내 삶을 안겨줄 여름이 되었다 Summer night stars dancing bright 시간이 멈춘 듯한 여름날 연락처 A celestial symphony 여름의 끝자락에서 너를 떠올려 미소 지으며 그날을 기억해 넌 내게 여름이었다 영원히 내 마음속 여름이었다 볼사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청량 청량 그 자체인 곡 또 요런 곡들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식 처방전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이미 다 정해왔겠죠? 막 이렇게 혼자 노는데 달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혼자 라디오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부작용인지 아니면 그냥 이로운 작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노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들으면서 놀고 계시죠? 어쨌든 오늘의 두 번째 코너 지식 처방전의 주제는요. 바로 텀블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물 많이 드셔야 된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물, 특히나 이제 전해질 이런 거 같이 수분 관리해 주셔라. 첫 번째 코너 그리고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일회용 쓰기 싫으신 분들 그리고 또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보다는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막 짐이 너무 무겁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좀 이제 텀블러를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에는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텀블러가 많아요. 한때 약간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뭔지 아시죠? 뭐 하나 이제 꽂혀가지고 저것도 예뻐 보이는데? 이것도 예뻐 보이는데? 저것도 유용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텀블러를 한때 그래도 샀던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텀블러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나 이제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텀블러가 훨씬 더 편하실 거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놓고 한 번씩 씻어주고 하면은 내가 굳이 어딘가를 가가지고 또 이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그 카페 가서도 여기 담아주세요 하면은 내가 버릴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저도 이제 때때로는 그게 편하지만 아무래도 이동을 많이 하다 보기 때문에 막 셀 걱정이 들 때는 텀블러를 좀 잘 안 들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사무직이었다면 무조건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이동을 하더라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쨌든 꽂아놓을 수 있으니까 텀블러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커피숍을 가도 텀블러에 담아달라, 막 요런 요청을 하시곤 하던데, 그리고 여러분들 텀블러 사용하시면, 꽤나 많은 카페에서 할인해 주시는 거 알고 계세요? 막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게 쌓이면 꽤나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이제 매장마다 다르겠죠?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어떤 개인 카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회용기 가져오시면 뭐 200원, 많게는 막 300원도 할인해주는 곳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많이 가는 뭐 쿠폰 찍어주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멤버십 카드 막 이런 거 사용하는 그런 도장 찍기 활용하는 데에서는 도장 하나 더 찍어주고 막 이런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텀블러 사용하면은 꼭 제가 도장 찍는 카페로 가요, 저는. 알뜰살뜰 한 편이죠? 그래서 그 도장 하나 더 얻고 하면은 더 빨리 그 칸을 채워가지고 그 무료 음료를 더 원활하게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너무 무거운 말투로 했나?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어쨌든 그런 이득이 저한테는 크게 느껴져가지고, 꼭 그 어떤 매장을 갈 때는 꼭 텀블러를 챙겨가고, 막 이래서 한두 개씩 도장 더 챙겨받고, 그리고 막 200원 할인이더라도 그게 또 쌓이다 보면 금방 1,000원, 2,000원 된단 말이죠. 그렇게 또 활용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모르셨던 분들 계시다면 텀블러 활용하셔가지고 매장 가서 테이크아웃 해보시잖아요. 그럼 그 200원 할인이 꽤나 쏠쏠하답니다. 어쨌든 그런 할인 정보는 그냥 덤이었고요. 텀블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단순히 우리 환경에 도움이 돼요, 일회용 쓰지 마세요 보다는 요거였습니다. 이 텀블러의 수명. 네, 이게 진짜 오늘의 주제예요. 텀블러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텀블러 하면은 우리가 그냥 잘 바스러지고 잘 구겨지는 그런 재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소재고, 그냥 설거지하면 원상복구되는 그런 용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텀블러 그냥 천년 만년 부러지지 않는 이상, 정말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명 있습니다. 텀블러에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몇 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할인 정보를 토대로 이런 다회용기 가져가셔가지고 텀블러 활용해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된 텀블러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주제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요. 하지만 내부 마모 혹은 세균 번식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렇게 환경 보호,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텀블러의 수명과 교체 주기에 대한 검색량도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저희 방송만으로도 많은 지식을 습득해 가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텀블러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뭐 종류라고 하면 용량도 다양할 거고요, 색깔도 다양할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도 다양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재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재질에 따라서 수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가 달라지겠죠. 특히나 그 안에 고무 패킹, 노화, 내부 코팅 손상, 그리고 미세한 스크래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텀블러를 교체해줘야 되는 시기가 각기 다른데요. 일단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겉모습입니다. 겉에가 아무리 스크래치 나고 아무리 마모되고 그래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겉이 아니라 내부거든요. 내부 손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텀블러의 재질 아마 스테인리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인리스는 굉장히 튼튼하다고도 하고, 세균이 번식이 안 된다고도 하고, 스크래치 같은 것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급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5년에서 10년입니다. 생각보다 길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거의 내가 만약에 20살부터 사용을 했다. 그러면 내 20대를 함께 할 수 있는, 20대 전체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인리스 텀블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텀블러가 다 그렇진 않겠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요, 스테인리스 텀블러도 5년이 뭐야, 한 달, 두 달, 험하게 쓰면 진짜 그렇게 짧은 주기로도 바꿔야 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본 및 보냉 기능이 좀 약해졌다 할 경우에는요, 내가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 거란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이 발생했다. 안에 이제 뭔가 지워지지 않는 녹이 발생했다? 요때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 냄새가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내부 코팅이 내 육안에 띄게 벗겨졌네? 이거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세척을 한다고 한들 이 금속 내부 코팅이 벗겨지고 냄새가 나고 녹이 발생한 경우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과감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 패킹 심하게 변형됐다. 내가 너무너무 자주 써가지고 이게 패킹이 좀 헐거워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세척을 잘못해가지고 패킹에 손상이 갔다, 무리가 갔다 하는 스테인리스 텀블러는요, 즉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인리스 다음으로 아마 플라스틱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플라스틱 텀블러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기가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 하면은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열과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도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스크래치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감에 의해서 그냥 긁히고 좀 기스 날 수도 있지. 그거 그냥 내가 육안상으로 괜찮으면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미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울 미의 미가 아니라 바로 세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색이 좀 변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처음에는 좀 투명했는데 약간 누래진 것 같은데? 요런 텀블러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냄새가 좀 남는다. 내가 사용을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좀 설거지를 해도 안에 내부에 그 냄새가 잘 가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거는 사실 텀블러 말고도 플라스틱 용기들, 락앤락 같은 그런 그냥 그 반찬 용기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거칠어진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뜨거운 음료 자주 담으시고 많이 담으시는 분들 수명이 더욱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에 약한 소재가 바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리 텀블러는요,
비교적 위생적인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인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유리의 단점은, 아주 큰 단점은 충격에 약하다는 거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려도 웬만하면 그래도 좀 버텨요. 하지만 유리 떨어뜨렸을 때 굉장히 쉽게 금가고 깨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거나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즉시 교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확실한 장점이 또 있긴 하죠. 유리는 냄새랑 색 배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커피나 차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텀블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간다 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의 사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세균 번식은 둘째치고 우리 손이 베일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모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작은 흠집이 생겼다, 균열이 갔다 하면은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 바로 뚜껑 안쪽의 고무 패킹입니다. 이 고무 패킹이 사실상 이 텀블러의 수명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냐하면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탄성이 줄어들고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이 패킹은 사실 이런 텀블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음료가 새지 않도록 밀폐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 요게 탄성이 좀 줄어들고 헐거워지면은 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블러 자체를 바꾸진 않더라도 이 패킹은 사실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장 수명이 짧은 패킹 6개월 굉장히 짧아요. 1년에 2번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길면 1년마다 교체해 주셔도 되지만 어쨌든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히 짧은 주기이기 때문에 이 본체보다 이런 패킹의 위생, 패킹의 세척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사실상 작지만 가장 큰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텀블러 위생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텀블러 사용하시는 거 너무 좋은 선택이고 정말 좋은 습관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잘 세척해 주시고 너무 장시간 방치하지 마시고 안에 음료가 든 상태로 너무 장시간 방치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냄새가 너무 잘 남는다거나 보온 기능이 떨어졌다거나 뚜껑이 제대로 밀폐되지 않다거나 내부 코팅, 변색, 녹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작은 흠집 같은 게 많이 좀 생겼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텀블러 과감하게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게 또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마침 새로운 텀블러 가지고 싶었는데 요참에 한번 바꿔볼까? 나 이거 사용한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뭔가 그런 큰 흠집이나 아니면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1도 없다 하실 경우에는 사실상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이 다회용기를 더 잘 활용해보고 싶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새로운 용기를 받아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꾸셔도 또 그 기분이 있잖아요. 다들 또 오늘 텀블러 쇼핑하시겠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텀블러 교체 주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텀블러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소재, 고급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요. 꽤나 길어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하지만 내부에 녹이 생겼거나 흠집이 생겼거나 보온 기능이 약해졌거나 고무 패킹이 헐거워졌거나 요런 증상이 있다면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5년이 덜 됐더라도 10년이 덜 됐더라도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텀블러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만 사실상 흠집도 정말 잘 생기고 또 고무 패킹도 쉽게 망가질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료를 장시간 혹은 자주 담으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자주 교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플라스틱 텀블러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1년에서 3년 정도가 그 주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리 텀블러, 열에도 강하고 그리고 파손에도 생각보다 강하지만 충격에는 정말 약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흠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작은 금이 가고 요럴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유리 텀블러입니다. 그렇게 총 3가지 종류의 텀블러 소재에 따른 수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무 패킹, 세척 잘 해주셔야겠고요. 마모나 헐거워졌거나 아니면 마모됐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이 고무 패킹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우리의 물 많이 마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텀블러 설명까지 네 끝냈고요. 요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가 부릅니다. 스티키. Wanna go out, put in palm tree 우릴 부르잖아 Don't be picky, yeah 누가 이 town with her Feel like I'm hot stuff, you're a rock star Hear me now 바람에 쓰는 소리 말갈이 달같이 Here I'm now 네 얼음을 driving 완전 unforgettable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널 마주친 순간 fly high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Let me hold you down 너만의 ocean top a new taste 나른 내 summer fever 내리지 않네 So hear me now I got my money dripping like gelato melting Here I'm now 심장이 남긴 darling Won't you never get me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널 마주친 순간 fly high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Let me hold you there 나만의 ocean dive 완전 묘한 이 느낌 오늘 같은 날이 덥대도 I wanna keep on staying No, you make me fly away 오랜 집에 몰던 저 노래 inside So sticky Yeah, I lose with it Yeah, 느려져도 they like slow motion I'll take it to the new world So boy, 뱉었는 대로 가 there's no way 그리고 내게로 와 follow my lead Let's get it, yeah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전화비처럼 now go round round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Let me know It's like a good rushing your breath I'm shaking sticky 네, 키스 오브 라이프, 키오프라고 부르죠. 키오프의 스티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마지막 코너는요, 오늘 뭐 먹지? 바로 요 아이, 노각.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노각. 오이죠, 오이. 노각은요, 우리나라 재래 품종인 조선 오이를 수확하지 않고 밭에서 30일 이상 더 키워서 겉껍질은 노랗고 굵어진 늙은 오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오이에 비해서 크기는 2~3배 이상, 그리고 무게도 1kg이나 이상 나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노란빛이나 황갈색을 띠면서 일반 오이보다는 좀 더 꼬들꼬들한 식감을 가집니다.
이 노각 오이를 왜 추천을 드렸는지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래도 오늘 계속 물을 좀 강조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물을 담아 마시는 텀블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수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는데요. 오이 하면은 아무래도 수분이 가장 많은 그런 채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노각 오이일까요? 노각 오이는요, 더운 여름철 수분 보충과 체내 열감 해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무려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여름철 탈수 이겨낼 수 있겠죠. 갈증을 그리고 빠르게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도 굉장히 풍부해서요, 체내 에너지 대사랑 항산화 작용에 관여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요, 너각은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돕는 칼륨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통해서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뿐만 아니라 더해지는 피로감까지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노각 오이라는 거. 수분 보충에도 좋고 피로 해소에도 좋고 여름철 건강 관리에 이만한 식재료가 없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노각 오이를 보통 이제 생으로 먹기보다는 무침이나 장아찌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빼고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소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요,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제가 칼륨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칼륨의 이점이 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을 쫙쫙 빼내는 것보다는 식초나 매실청을 활용해서 간을 하시거나 약간 절인 뒤에 물에 가볍게 헹궈서 물기를 짜내면 나트륨 섭취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이 칼륨의 효과를 확 느낄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서 요리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노각오이는 약간 차가운 성질의 식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차다 혹은 소화 기능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과하게 섭취해 주시는 건 피해 주시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어떤 거든지 과한 섭취는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고 노각 오이로 올 여름철 수분도 보충하고 피로 회복에도 돕고 건강한 그런 생활, 건강한 여름 생활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빼놓지 말고 자주자주 드시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다음 주 이 시간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